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오전 1시 3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현재 37,300달러 선에서 38,000 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두 번이나 좀 막혔었기 때문에 칼같이 좀 거절당했죠. 그래서 조정이 나왔었고 저기 조정이 나왔었고, 하지만 다시 재차 도전하러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주봉 같은 경우는 어제 급하게, 이게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 마지막 최근 주봉이. 근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제 20일 오전 9시에 이제 저기가 됐죠, 갱신이 됐죠, 여기. 근데 이제 요게 음봉이었는데 양전하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나 하면서 이제 좀 밑꼬리가 길게 나온 그런 차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러면은 4만 다시, 그러니까 38,000 뚫을 수 있지 않을까? 4만까지 도전하려나?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랑은 별개로 제 개인적인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냥 기간 조정 이런 좀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내러티브의 어떤 그런 열기, 뭐 센티멘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뷰로는 이번에 38,000 뭐 재차 도전하든, 아니면은 다시 이제 터치를 하든, 아니면은 잠깐 돌파했다가 꺾이든, 음, 조정이 한번 올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냥 다른 지표들은 이제 하락 관련 지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포지션을 반반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대략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제가 11월 이제 둘째 주 이후부터 조금 그 어떤 ETF 관련한 그 열기가 조금 이제 식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한 달 내지는 한 3주 정도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1월 20일 ETF 거의 사실상 뭐 승인 날짜라고 하고 있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인 한 12월 20일 정도부터 다시 랠리를 좀 하지 않을까. 11월 1월 20일 맞나요? 1월 10일이었나요? 1월 10일이었네요. 1월 10일. 그래서 이제 12월 10일 정도, 그 중순 이후부터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잠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횡보 내지는 약하락 정도? 하락도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로 마로를 해주고 다 그런 느낌이라서, 비트코인만큼은 좀 조정 폭이 크진 않을 거다. 다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 솔라나라든지 뭐 아발란체, 이렇게 숨이 막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트가 그런 식으로 무빙을 할 때, 좀 세탁기 그 탈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친구들은 조정이 조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싸리 비트가 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은 이번과 같은 순환매 다시 재차 한 번 더 연장되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차트 관점으로 볼 거긴 한데, 일단 요 정도 나름 주봉상으로는 진짜 엄청 올랐죠. 거의 진짜 한 달 만에, 한 달? 4주 5주 만에 3배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비트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상, 갑자기 알트 이렇게 급하게 오른 알트들이 뭐 차트상으로 77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그걸로만 갑자기 이렇게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관련 이제 그 생태계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일단 솔라나는 그 정도, 그리고 뭐 아발란체도 마찬가지고, 아발란체도 다 비슷하죠. 비슷한 때 올랐기 때문에 요것도 뭐 조금 비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조정폭이 조금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알트들도 뭐 조정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많아봤자 뭐 20-30%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진짜 죽어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진짜 이번에 좀 말도 안 되게 안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뷰를 좀 가져봤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렉트 캐피탈 자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에 봤었던 것처럼 사이클, 그러니까 요 파란 선이 반감기 일정입니다. 네, 이 반감기 일정 전에,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로는 이렇게 쫙 올라가지만은 반감기 이전 구간, 특히 지금부터에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전에는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내내 상승한다. 요 관점보다는 일정 구간 상승을 하되 플러스 이제 알파로 ETF 이슈 있고 분명 중간에 조정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요 반감기 사이클로만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직전에는 요 코로나 이슈라서 조금 저는 밑에를 자르고 싶긴 하거든요. 자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이렇게 고점 나오고 조금 조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도 뭐 매크로 경제 이슈도 있고 뭐 ETF 이슈도 있지만 추가 상승 분명히 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전까지 추가 조정 여력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감기가 이번에는 반감기 사이클로 꼭 가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ETF 이슈도 있고 내년 하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한 템포 빠르게 좀 그 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의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견은 오히려 반감기보다 조금 더 늦게 내년 연말에 그 반감기 사이클처럼 이제 조금 한 템포 느리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뷰가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시장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 김프 이슈도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김프가 지금 좀 많이 꼈죠. 그래서 지금 기본 베이스가 그냥 3%대고 여기에서 뭐 비트 조금 조정이 오면은 뭐 4% 5%까지도 조정이 왔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일부 물론 업비트에서의 어떤 수급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팩트가 그거예요. 환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급락을 해가지고 그 환율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를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환율의 그 떨어진 분이 자연스럽게 김프로 이제 투과가 된 거죠. 그래서 김프워치의 부분은 어떤 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과열된 뭐 그런 관점보다는 환율이랑 좀 연동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고,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들은 조금 걸러 들으세요. 그래서 요 환율 이슈도 환율도 이제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 환율이 만약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김프가 더 끼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비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자연스럽게 비트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조금 맞춰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테더는 김프 3% 해가지고 1334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이슈 없고 요거 알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하죠? 일단 체인링크 좀 많이 올랐었죠. 체인링크 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메이저 알트들 엄청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이저보다는 이제 좀 준 메이저 뭐 2군 3군 내지는 좀 자발투 중에서도 이제 뭐 민코인도 조금 오르고 조금 이제
살짝 굵직한 그런 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완벽한 그 기간에 어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체인링크 차트 보자면은 얘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분명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분석가들은 의견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15달러 정도 되거든요. 체인링크 맞을 거예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죠? 15달러 정도 되죠. 체인링크는 오히려 요 조정을 조금 솔라나나 아발란체 오를 때 오히려 한 템포 빠르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있고요. 그리고 비트가 지금 같은 움직임을 한다면 한 12달러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셀레스티아 같은 친구는 차트로 보기에는 이제 히스토리가 너무 짧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단기로 3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올 수 있다. 비트가 뭐 추가 상승을 한다면 더 가겠지만 이게 아니라면은 추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해봤자 뭐 한 4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보면요 솔라나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좀 조정을 한다 내지는 횡보를 한다 그러면 솔라나는 조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도 되고, 근데 이건 또 몰라요. 이건 또 모르고 진짜 또 솔라나가 말도 안 되게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갑자기 또 막 정거점 찍으러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차트상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간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40달러, 44달러 정도, 저는 한 44달러 정도 되면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떨어질 수 있고, 내지는 뭐 별로 안 떨어져서 직전 저점인 뭐 대략 한 이걸로 보니까 좀 저기가 안 읽히네요. 뭐 저걸로 보면은 그냥 뭐 요 구간 그냥 56달러 선에서 좀 계속 하다가 비트 만약에 추가 상승 있을 때 그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비슷합니다. 아발란체는 뭐 한 17달러 정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구간 21달러에서 계속 비비다가 이 친구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알트코인들마다 이런 차트적인 부분 내지는 이런 언제 올랐고 언제 조정이 왔고 다시 언제 오르고 요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맞아. 이더리움은 이제 너무 안 오르긴 하죠. 이더리움 진짜 안 오르는데 원래는 요런 그 순환매장에서 이더리움 차례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차례는 거의 처음과 끝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 오를 때 좀 막 같이 올랐다가 중간에 알트코인도 막 올랐다가 그다음에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이도 혼자 막 와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트랑 디커플링 되면서 이제 조금 조정 올 준비하다가 조정하고 요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더리움이 뭔가 상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없어서, 특히 이더 비트 차트 보시면은 조금 처참하죠. 그래서 쌍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막 이렇게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더리움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도 같긴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그런 포지션에 있고, 저는 이더리움을 막 그렇게 매수하는 저걸로 하진 않아서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긴 해요. 뭐냐면은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오늘 막 목이 막혀가지고 물을 한잔 할까요?
이더리움을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솔라나 왜 갑자기 빠지죠? 이더리움이 일단 비트코인이랑 뭐 ETF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자산 클래스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트 다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거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비트 다음 차례가 와야 그때 조금 많이 큰 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요 단순 그 ETF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단순 사이클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더리움이 좀 힘을 많이 뺏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레이어 2가 너무 많이 나오긴 했죠. 레이어 2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좀 시총이 많이 좀 빨아먹히고 있고, 그 모티브에 이런 것도 많이 좀 빨아먹히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이잖아요. 블록체인은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더리움은 좀 구닥다리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어 좀 신생 코인들, 이런 부분들보다, 이런 친구들보다 조금 뭔가 이제 신규 투자 어떤 플랫폼으로서 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되게 이제 돈 많고 이제 유동성 필요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이더리움 조금 그런 포지션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러다가 또 막 뭐 진짜 갑자기 또 올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좀 확실히 다른 포지션이긴 하지만 뭐 그런 관점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못 가면 레이어 2도 못 가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비트럼이나 뭐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이 못 가더라고요. 뭐 옵티미즘 좀 가긴 했지만, 뭐 아비트럼, 뭐 멘틀, 폴리곤은 좀 차치할게요. 폴리곤은 그냥 플랫폼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잘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왜 눌렀죠?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아까 셀레스티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셀레스티아도 지금 나오자마자 거의 2달러였거든요. 그냥 기본이 2달러를 베이스로 갔어요. 근데 이제 요게 3배를 먹었지만 시총이 갑자기 그냥 너무 올라와가지고 거의 50위권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저는 50위권 정도 생각하고 한 7달러 정도면 맞겠다 이렇게 봤던 건데, 옛날이랑 시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셀레스티아가 애초에 시총 자체가 보시면은 시총 자체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뭐 3억 달러로 태어났죠.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3배만 가도 그냥 바로 1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10억 달러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총 50권 안에 들어와 버리고,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옛날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분부 같은 애도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분부 같은 얘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나오자마자는 뭐 대략 한 뭐 10밀리언, 20밀리언, 30밀리언, 뭐 2천만, 3천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고, 솔라도 그런 수준입니다. 3천만, 4천만.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 에이다, 트론, 폴리곤도 마찬가지. 아바란치 한번 볼까요? 아발란치도 보시면은 아발란치 조금 저기 하긴 했는데 1억 달러 정도 시작했었고, 대신 얘는 시총이 엄청 올라왔죠. 하여튼 다 요래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그 시작점이 너무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버려가지고 몸집이 너무 커지게 이제부터는 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커졌고 이제 돈이 많이 돌고 VC들이 많이 저것도 하는 건 있지만은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아무리 진짜 이게 루키 코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총이 너무 비대한 채로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다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거의 0이 하나 없어진 수준.
옛날 같으면 20배인데 그냥 지금 2배 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 사이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비트가 1억 가고 그만큼의 돈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막 순환매를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직전에 그런 고점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다가 그냥 서칭하실 때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마켓캡 옛날 코인들이랑 지금 최근에 나온 애들 비교해보시면요 되게 많이 달라요.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 토크노믹스도 옛날 애들은 좀 이렇게 많이 대부분 전체 유통량 대비 초기 유통량이 좀 많이 풀린 상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전체 유통량 대비 초기 유통량이 뭐 10% 극악이고 뭐 많아봤자 2-30%? 나머지 6-70%는 천천히 풀리긴 한데 근데 어쨌든 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시총이 너무 높게 나오고 사실상 VC들이 이제 연금 받는 느낌으로다가 그냥 빨아먹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좀 빨아먹는 느낌으로 구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체크하시고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서칭해서 좋은 코인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 거, 플러스 남들보다 좀 용기 있게 일찍 들어가서 눌러 앉아서 수익 내야 되는 거, 두 개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뭐 에어드랍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착실히 하시고 진짜, 그리고 이제 다음 사이클, 이제 오는 사이클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 갈고 열심히 준비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래소 토큰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BGB 비트겟 토큰, 사실 비트겟이 뭐 커봤자 얼마나 커요. 근데도 마켓캡 보시면은 요걸로 볼까요? 지금이 여기에 한 6, 54 구토막이니까 요거 조금 그나마 준수하긴 하네요. 하여튼 요런 얘들도 보시면은 진짜 옛날에는 진짜 20밀리언 30밀리언으로 시작했거든 다. 근데 지금은 진짜 낮아봐야 그냥 1억 달러, 그러니까 100빌리언 100밀리언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킹 받는다. VC들만 진짜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빠이빠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